안녕하세요. AZ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블렌더 로우 폴리 캐릭터 네 번째 영상으로 기본적인 라이팅에 대해 설명하면서 씬을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폴리 캐릭터 첫 번째 모델링 영상부터 시청하시길 추천드리며 블렌더가 정말 완전 처음이시라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완전 기초용 블렌더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사용하는 블렌더 버전은 4.2.3 LTS입니다. 버전이 다르면 단축키나 메뉴가 살짝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블렌더 버전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입력하는 키보드나 마우스 버튼은 왼쪽 하단에 표시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블렌더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및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적용했었던 에미션 머티리얼이 제대로 지금 표현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워크스페이스가 레이아웃인데요. 먼저 컴포지팅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은색 화면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Use Nodes를 체크해 줍니다. 원래 컴포지팅이 약간 복잡한데 블렌더 4.2에서는 에미션 머티리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컴포지팅의 세팅을 살짝 바꿔줘야 됩니다. 간단하게 노드 하나만 추가해주면 됩니다. Add에서 필터에 간 다음에 여기 글레어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둔 다음에 사이에 두면은 흰색으로 선이 바뀌는데요.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본 값이 스트리크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포그 글로우로 바꿔줍니다. 이 스레솔드 값이랑 사이즈를 바꿔서 에미션 되는 머티리얼의 특성을 바꿔줄 수 있는데 간단한 기초 영상이기 때문에 기본 값으로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바꾼 다음에 다시 컴포지팅이 아니라 레이아웃으로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뷰포트 쉐이딩이 렌더드인 상태에서 여기 작은 화살표를 선택한 다음에 밑에 보면은 컴포지터가 디세이블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올레이즈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에미션 머티리얼이 적용된 눈이랑 랜턴이 이렇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D 뷰포트에 보면은 처음부터 있었던 라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서 라이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창을 아래로 내려보면은 여기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를 선택해 보면은 지금 라이트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포인트 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포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빛이 다 퍼지게 됩니다. 이 라이트는 이렇게 조절을 해서 색깔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색깔로 바꿔줄 수 있고 만약에 초기화를 하고 싶으면은 여기 컬러 휠에 마우스를 둔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은 기본인 흰색으로 바뀝니다. 살짝 파란색 계열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라이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라이트를 추가해 주기 위해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3D 커서를 위치한 다음에 Shift A를 눌러서 여기 라이트에서 이번에는 선라이트를 선택해 줍니다. 이 선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컬러를 선택해서 색깔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약간 파란색 계열로 두면은 해가 아니라 달빛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라이트 같은 경우는 파워가 아니라 스트렝스로 나오는데 만약에 이 값을 0.1로 바꾸면은 살짝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값을 다시 이 정도로 바꾼 다음에 썬라이트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캐릭터의 그림자가 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회전 단축키 R을 두 번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 썬라이트에 의해서 그림자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더라도 이 그림자가 바뀌지 않고 회전 단축키 R을 두 번 눌러서 움직일 때만 이렇게 그림자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Shift A를 눌러서 라이트에서 스팟 라이트를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살짝 이쪽으로 옮겨줬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보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파워가 10W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5000 정도로 키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팟라이트도 이렇게 색깔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면은 이 사이즈가 있습니다. 기본이 45로 되어 있는데 이 사이즈를 조절해서
이 스팟라이트의 크기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렌드가 기본이 0.15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조절해서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없는 곳에 이 경계면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블렌드 값을 0으로 하면은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없는 곳의 경계가 이렇게 날카롭게 표현되고 이 블렌드 값을 1로 키우면은 매우 부드럽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값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에 마우스를 둔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은 기본 값인 0.15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어리어 조명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새로 조명을 추가해도 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이 스팟라이트 상태에서 에어리어를 선택하면은 조명이 에어리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도 파워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3000 정도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쉐이프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0.25가 아니라 이 값을 5로 하면은 이렇게 조명의 크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쉐이프를 보면은 렉탱글이 있고 여기에 디스크, 일립스도 있습니다. 다시 스팟라이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스팟라이트만 있어서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스팟라이트에 해당하는 가로등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3D 커서를 이쪽으로 옮겨준 다음에 Shift A를 누르고 메쉬에서 큐브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에딧 모드로 간 다음에 이 페이스 셀렉트 상태에서 제일 위에 있는 면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 E를 누르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가로등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알파벳 E를 눌러서 위로 올려주고 이번에는 옆면을 선택한 다음에 다시 알파벳 E를 눌러서 이렇게 살짝 당겨줍니다. 다시 알파벳 E를 누르고 한 번 더 모양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면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 E를 누르고 아래로 내린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알파벳 I를 눌러서 인셋 페이스 기능을 실행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알파벳 E를 누르고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으면은 이 가로등에 대해서도 재질을 입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탭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쉐이딩 워크스페이스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가로등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뉴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가로등의 기본 색깔은 아래로 내려서 살짝 회색 계열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빛이 나오는 부분은 이 에미션 머티리얼을 적용해 줄 건데요. 다시 여기서 슬롯을 선택한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정해줄 수 있는데 머티리얼 007이 아니라 에미션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미션을 선택해서 스트렝스는 15 정도로 해주고 컬러는 약간 민트색 계열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슬롯 2인 상태이고 오브젝트 모드인데 이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서 에딧 모드로 가줍니다. 이 페이스 셀렉트 상태에서 가로등 빛이 나와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여기 슬롯에 가서 에미션을 선택하고 어사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등 빛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 렌더드를 선택하면은 뭔가 에미션이 적용 안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쉐이딩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여기 작은 화살표를 선택했을 때 이 컴포지터가 디세이블 되어서입니다. 얼레이즈를 선택해서 이 빛이 적용된 것을 확인해 줍니다. 다시 머티리얼 프리뷰를 선택하고 에딧 모드가 아니라 탭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온 다음에 여기 레이아웃을 선택해 줍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빛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만들었었던 이 스팟라이트를 이 가로등에 에미션 머티리얼이 있는 부분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하나씩 움직여도 되는데 원하는 오브젝트를 원하는 곳에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 3D 커서가 방금 선택한 오브젝트의 표면 위로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
이 빛이 있는 곳에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지금 이 스팟라이트가 선택된 상태인데요. 이때 Shift S를 누르면은 이렇게 파이 메뉴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Selection to Cursor를 선택하면은 선택한 오브젝트를 3D 커서가 있는 곳으로 옮겨줍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선택하면은 이렇게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로등이랑 이 스팟라이트를 위치를 살짝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채 이 가로등까지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넘패드 7을 눌러서 위에서 바라본 다음에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이렇게 살짝 움직여 줍니다. 너무 위에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이동 단축키 G, X를 눌러서 살짝 옆으로 움직여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명을 선택하고 회전 단축키 R, Y를 눌러서 이렇게 살짝 비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조명이 바닥을 비추고는 있는데 이 빛의 경로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경로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볼륨 라이트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 볼륨 라이트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3D 커서를 이쪽으로 움직여 준 다음에 Shift A를 누르고 메쉬에서 이 큐브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키워주고 다시 이동 단축키 G, Z를 눌러서 이렇게 방금 캐릭터랑 가로등이 있는 부분을 다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스케일 단축키 S, X를 누르고 SY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키워줬습니다. 근데 방금 추가한 큐브에 의해서 다른 오브젝트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때는 이 큐브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에 간 다음에 아래로 내려보면은 여기 뷰포트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기본이 텍스처드로 되어 있는데 이 텍스처드를 와이어로 바꿔줍니다. 근데 와이어로 바꿔줘도 지금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 뷰포트 쉐이딩이 렌더드로 되어서입니다. 렌더드가 아니라 여기 머티리얼 프리뷰로 바꾸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추가했었던 이 큐브에 머티리얼을 조절하면서 볼륨 효과를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머티리얼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 쉐이딩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큰 큐브가 선택된 상태에서 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자동으로 프린시플드 BSDF 노드가 추가되면서 머티리얼 아웃풋 노드에 서피스와 연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볼륨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볼륨에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이 프린시플드 BSDF 노드를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Shift A를 눌러서 Add 단축키를 실행해 주고 여기 쉐이더에 가서 보면은 프린시플드 볼륨이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서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고 여기에 볼륨을 머티리얼 아웃풋의 볼륨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지금 나타난 효과가 잘 안 보이는데요. 머티리얼 프리뷰가 아니라 다시 렌더드를 선택해 줍니다. 지금 볼륨 효과가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마우스 휠키를 눌러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볼륨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도 볼륨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옵션을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렌더 프로퍼티스에 간 다음에 아래로 내려보면은 여기 볼륨이 있습니다. 볼륨을 선택해주고 여기 커스텀 레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커스텀 레인지 밑에 보면은 스타트가 0.1이고 엔드가 100m입니다. 이 100m보다 더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이 볼륨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건데요. 이 값을 200m로 바꾸면은 이렇게 볼륨 효과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값을 너무 키워주면은 볼륨 효과의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보는 경우에는 이 볼륨 효과를 살짝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 볼륨 효과에 의한 조명을 보기 위해서는 이 density 값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기본 값이 1로 되어 있어서 지금 조명이랑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안 보이는 건데요. 이 값을 이렇게 살짝 조절해 보면은 안에가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절하고 싶을 때는 Shift 키를 누른 채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이 볼륨 값을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값을 바꿔줘도 되는데요. 이 값은 0.2일 때이고 0.1일 때 그리고 이번에는 0.0으로 바꿔줬습니다. 가까이서 가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볼륨 효과에 의해서
이 빛이 나오는 경로가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05도 너무 센 것 같으면은 0.02 정도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명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데이터에서 이 파워가 3000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값을 2만 와트로 바꾸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이 볼륨 효과에 의해서 조명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볼륨을 선택해서 이번에는 덴시티를 0.0으로 바꿔주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이 볼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쉐이딩 워크스페이스가 아니라 레이아웃으로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아웃 상태에서도 조명을 보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 위에 뷰포트 쉐이딩을 렌더드로 바꿔주겠습니다.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 포인트 조명과 스팟 조명, 그 다음에 선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밝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월드 프로퍼티스라고 해서 이 배경 조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월드 프로퍼티스를 선택해서 보면은 여기 컬러 값이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해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검은색이 아니라 약간 회색이어서 전체적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은 만약에 흰색으로 올리면은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걸 볼 수 있고 이 값을 아래로 내리면은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값을 완전 검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추가했었던 이 선라이트가 있는데요. 회전 단축키 R을 2번 눌러서 이 그림자가 앞쪽으로 표시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라이트도 데이터에 가서 이 컬러를 바꿔줄 수 있는데 이 컬러는 약간 파란색 계열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스트렝스는 0.5로 바꿔서 살짝 어둡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이 캐릭터와 이 가로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조명의 위치도 바꿔보고 크기를 좀 세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포인트 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만약에 선택하기가 어려우면은 여기 오른쪽에 아웃라이너 창에 보면은 이렇게 아래로 내렸을 때 처음 있던 조명, 그 다음에 추가했던 스팟라이트, 선라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 라이트를 선택해서 이 파워를 5000 정도로 키워주고 이동 단축키 GX를 누르고 GY를 눌러서 이렇게 원하는 곳에 위치를 시켜줍니다. 이 포인트 라이트의 위치는 GX를 누르고 GY를 눌러서 이 가로등 뒤로 살짝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GZ를 눌러서 살짝 바닥 쪽으로 움직여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로등 자체도 좀 빛나게 해주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한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에딧 모드로 가줍니다. 그 다음에 넘패드 3을 눌러서 이 페이스 셀렉트 상태에서 이 빛이 나야 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채 이 아래에 있는 이 네 군데를 선택해 줍니다. 이 머티리얼을 바로 적용해 주기 위해서 이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머티리얼을 선택해서 보면은 아까 쉐이딩 워크스페이스에서 작업한 것과 동일하게 이 에미션 머티리얼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미션 머티리얼을 선택하고 어사인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미션 머티리얼이 이 페이스에 대해서만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로등 위에 있는 부분인 이 부분도 Shift 키를 누른 채 선택을 한 다음에 에미션을 선택하고 어사인을 선택해 줍니다. 다시 Shift 키를 누른 채 이 가로등의 끝에 있는 부분도 선택을 하고 에미션을 선택하고 어사인을 눌러줍니다. 다시 탭키를 눌러서 보면은 이 가로등 자체에서도 에미션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빛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은 보이는데 아직도 캐릭터의 앞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 조명을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3D 커서를 이 바닥으로 옮겨준 다음에 Shift A를 누르고 라이트에서 포인트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파워가 10W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1000 정도로 키워주고 이동 단축키 G, Y를 눌러서 적당한 곳에 위치를 시켜서 이 캐릭터가 조금 더 잘 표현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대해서도 빛나는 부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요. 이 바닥 플레인을 선택한 다음에 탭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에딧 모드로 들어갔는데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सब디바이드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하면은 왼쪽에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몇 개로 자를지가 나오는데요. 이 값을 10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각각 10 by 10으로 쪼개지면서 페이스가 여러 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에미션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뉴 버튼을 누르면은 머티리얼이 하나 추가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 값은 에미션 2라고 해주고 아래로 내려가서 에미션에서 이 스트렝스를 15 정도로 해주고 컬러를 이번에는 약간 붉은색 계열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스에 대해서 에미션 2를 선택하고 어사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붉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페이스도 하나 선택하고 어사인을 해주겠습니다. 두 개만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탭키를 눌러서 보면은 이 캐릭터가 있고 가로등이 있고 이 바닥이 있는데 바닥에서 몇몇 포인트는 이렇게 빛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명을 추가해주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캐릭터의 손전등입니다. 빠르게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3D 커서를 이 손전등이 있는 곳으로 움직인 다음에 Shift A를 누르고 라이트에서 스팟라이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조명이 아래를 보고 있는데 회전 단축키 RX를 눌러서 이렇게 각도를 바꿔주고 여기서 파워를 5000 정도로 키워주고 컬러는 약간 붉은색 계열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손전등에서도 빛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퍼지는 것 같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사이즈를 작게 해주고 파워는 만으로 조금 더 키워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블렌더 4가지 조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볼륨 라이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는데요. 여기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에 가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의 라이팅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블렌더에서 컬렉션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 정리를 쉽게 하는 방법과 최종 렌더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블렌더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 및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